10,000원짜리 지폐 한 장. 지금 당신 지갑 안 어디에 꽂혀 있습니까? 영수증 사이입니까? 카드 뒤쪽입니까? 아니면 구겨진 채 바닥에 처박혀 있습니까? 잠깐 멈추십시오. 스님이 7월 15일에 아주 작은 것 하나를 말씀드리려 합니다. 그런데 이 작은 것 하나가 당신이 평생 돈이 안 모이는 진짜 이유일 수 있습니다. 10,000원짜리 지폐 한 장의 위치. 이것이 재물의 흐름을 결정합니다. 믿기 어려우십니까? 끝까지 들어보십시오. 이 영상이 끝날 때쯤 당신은 반드시 지갑을 열어보게 될 것입니다. 스님이 오랜 세월 여러 가문을 보아왔습니다. 3대째 부를 이어가는 집안이 있습니다. 그 집안 어른들의 지갑에는 공통점이 있습니다. 지폐가 항상 같은 방향으로 같은 자리에 단정하게 놓여 있습니다. 우연이라고 생각하십니까? 아닙니다. 그분들은 어릴 때부터 집안 어른에게 배웠습니다. 돈을 어떻게 다루느냐가 돈이 어떻게 움직이느냐를 결정한다고 말입니다. 단정한 지갑, 이것이 시작입니다. 지금 이 순간에도 돈이 빠져나가고 있을 수 있습니다. 아무리 열심히 벌어도, 아무리 아껴도 통장 잔고는 그 자리입니다. 예상치 못한 지출이 생기고 모아둔 돈이 한순간에 사라집니다. 운이 나쁜 것이 아닙니다. 재물의 기운이 집안으로 들어오지 못하도록 당신 스스로 막고 있는 것입니다. 아주 작은 습관 하나로 말입니다. 그런데 여기서 한 가지 말씀드려야 합니다. 대부분의 사람이 그 습관이 문제인 줄 모릅니다. 오히려 잘하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이것이 더 무섭습니다. 혹시 이런 경험 있으십니까? 씀씀이가 크지도 않은데 돈이 안 모입니다. 월급날만 되면 통장이 비어 있습니다. 작은 경조사, 예상치 못한 수리비, 이유를 알 수 없는 지출들이 반복됩니다. 그러면서 이런 생각을 합니다. 저 사람은 나보다 적게 버는 것 같은데 왜 저렇게 여유로울까? 무엇이 다를까? 스님이 말씀드립니다. 그 차이는 생각보다 아주 작은 곳에서 시작됩니다. 돈을 버는 방식이 아닙니다. 돈을 다루는 방식입니다. 오늘 이 영상에서는 8가지를 말씀드립니다. 10,000원짜리 지폐를 두어야 하는 그 자리가 어디인지, 지금 당신이 매일 하고 있는 잘못된 습관이 무엇인지, 부잣집에서 대대로 내려온 아주 단순하지만 강력한 풍수의 원리가 무엇인지 말입니다. 그런데 한 가지 미리 말씀드립니다. 많은 분이 앞부분만 보고 넘기십니다. 그런데 진짜 핵심은 후반부에 있습니다. 특히 6번째, 7번째 이야기입니다. 이 2가지를 모르면 나머지가 다 소용없습니다. 끝까지 보십시오. 시작하기 전에 딱 한 가지만 부탁드립니다. 지금 이 자리에서 잠깐 지갑을 꺼내 보십시오. 열어보지 않아도 됩니다. 그냥 손에 쥐어 보십시오. 그 지갑 안에 무엇이 들어있는지, 어떤 상태인지 어렴풋이 떠오르십니까? 그 느낌이 지금 당신의 재물 상태와 같습니다. 자, 시작하겠습니다. 아침입니다. 알람이 울립니다. 눈을 뜹니다. 서둘러 외출 준비를 합니다. 서랍에서 지갑을 꺼냅니다. 간밤에 받은 거스름돈을 아무렇게나 밀어 넣습니다. 영수증 2-3장이 지폐 사이에 끼어 있습니다. 지갑이 불룩합니다. 그냥 닫습니다. 이 장면 낯설지 않으십니까? 풍수에서는 이것을 재물이 숨을 못 쉬는 상태라고 합니다. 돈이 들어올 자리가 막혀 있으면 새 돈이 들어와도 머물지 않고 나갑니다. 꽉 막힌 지갑은 꽉 막힌 재물과 같습니다. 그런데 많은 분이 이것을 대수롭지 않게 여깁니다. 지갑이 좀 두꺼우면 어때? 나중에 정리하면 되지. 그렇게 생각합니다. 나중은 오지 않습니다. 그 나중이 쌓여서 지금의 재물 상태가 된 것입니다. 집에 돌아옵니다. 피곤합니다. 주머니에서 잔돈을 꺼냅니다. 현관 신발장 위에 올려놓습니다. 동전 몇 개, 1,000원짜리, 10,000원짜리를 그냥 던져놓습니다. 내일 나갈 때 챙기면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그 돈이 다음날도 그 자리에 있습니다. 그 다음날도 그 자리에 있습니다. 어느 순간 그 돈이 거기 있는지조차 잊어버립니다. 현관은 기운이 드나드는 문입니다. 바깥의 기운이 집 안으로 들어오는 첫 번째 자리입니다. 그 자리에 돈이 방치되어 있다는 것은 무슨 뜻입니까? 재물의 기운이 집 안으로 들어오는 통로를
돈 스스로 막고 있다는 뜻입니다. 들어오려는 기운이 막힌 돈에 걸려 흩어집니다. 그리고 다시 밖으로 나갑니다. 현관에 방치된 잔돈 한 푼, 작아 보입니까? 작지 않습니다. 여기서 많은 분이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나는 씀씀이가 크지 않다. 아끼는 편이다. 그런데 왜 돈이 안 모이냐? 스님이 묻겠습니다. 아끼는 것과 돈을 소중히 여기는 것이 같습니까? 같지 않습니다. 아끼는 것은 덜 쓰는 것입니다. 소중히 여기는 것은 다루는 방식입니다. 구겨진 지폐, 아무렇게나 쌓인 동전, 영수증 사이에 끼인 돈, 이것은 아끼는 것이 아닙니다. 돈을 천하게 여기는 것입니다. 돈을 천하게 여기는 사람 곁에 돈이 머물겠습니까? 풍수에서 재물은 물과 같습니다. 물은 깨끗하고 열린 곳으로 흐릅니다. 막히거나 더럽거나 방치된 곳에는 고이지 않습니다. 흘러서 빠져나갑니다. 돈도 똑같습니다. 당신이 돈을 다루는 방식이 재물의 기운이 당신에게 머물지 말지를 결정합니다. 10,000원짜리 지폐 한 장을 어디에 어떻게 두느냐, 이것이 그 시작입니다. 지금 이 순간 잠깐 멈추고 생각해 보십시오. 당신 지갑 속 지폐는 지금 어느 방향을 향하고 있습니까? 집 안 어딘가에 방치된 지폐가 있습니까? 현관에 동전이 굴러다니고 있지 않습니까? 하나라도 해당된다면 지금 이 순간에도 당신 집에서 재물의 기운이 빠져나가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속도는 생각보다 훨씬 빠릅니다. 그렇다면 어떻게 해야 합니까? 10,000원짜리 지폐를 두어야 하는 자리가 있습니다. 정확한 자리가 있습니다. 지갑 안에도, 집 안에도 당신이 지금껏 몰랐던 그 자리가 있습니다. 지갑을 꺼내십시오. 지금 당장 꺼내 보십시오. 열어 보십시오. 지폐 칸을 보십시오. 지폐들이 어느 방향을 향하고 있습니까? 가지런히 정렬되어 있습니까? 아니면 제각기 다른 방향으로 꽂혀 있습니까? 이것이 오늘 첫 번째 이야기입니다. 지갑에는 자리가 있습니다. 흔히 사람들은 지폐 칸에 돈을 아무데나 넣습니다. 급하게 받은 거스름돈을 지갑을 열자마자 밀어 넣습니다. 방향도 없고 순서도 없습니다. 그런데 부잣집 어른들은 다릅니다. 반드시 지폐를 머리가 위를 향하도록 단정하게 세워서 넣습니다. 예외가 없습니다. 급할 때도 마찬가지입니다. 왜 그렇게 합니까? 풍수에서 돈의 얼굴, 즉 인물이 새겨지면은 기운의 방향을 나타냅니다. 그 얼굴이 위를 향하면 재물이 위로 올라갑니다. 아래를 향하면 재물이 밑으로 빠집니다. 뒤섞여 있으면 기운이 흩어집니다. 지금 당신 지갑의 지폐를 꺼내 보십시오. 세종대왕이 어느 방향을 보고 있습니까? 위를 보고 있다면 잘하고 계신 것입니다. 아래를 보고 있다면 오늘부터 바꾸십시오. 지금 당장 바꿀 수 있습니다. 그런데 방향보다 더 중요한 것이 있습니다. 지갑 안에 반드시 있어야 하는 것이 하나 있습니다. 대부분의 사람이 모르는 것입니다. 혹은 알면서도 지키지 않는 것입니다. 바로 씨앗돈입니다. 절대 쓰지 않는 돈. 재물이 돌아올 집을 만들어주는 돈. 지갑 안에 항상 머물러 있어야 하는 돈입니다. 씨앗돈이 무엇인지 아십니까? 봄에 농부가 씨앗을 심습니다. 그 씨앗을 먹어버리면 가을에 거둘 것이 없습니다. 아무리 배가 고파도 씨앗은 땅에 심어야 합니다. 지갑 안에 씨앗돈도 같습니다. 이 돈은 쓰는 돈이 아닙니다. 재물이 돌아올 자리를 지키는 돈입니다. 이 돈이 있어야 새 돈이 들어올 자리가 생깁니다. 이 돈이 없으면 지갑이 비어도 새 돈이 들어올 곳을 모릅니다. 이 씨앗돈은 반드시 지갑의 가장 안쪽 칸에 두어야 합니다. 잘 열지 않는 깊은 칸입니다. 자주 손이 닿지 않는 자리입니다. 그 자리에 조용히 단정하게 머물러 있어야 합니다. 그리고 이 자리에는 반드시 10,000원짜리 지폐가 와야 합니다. 1,000원짜리가 아닙니다. 50,000원짜리도 아닙니다. 왜 하필 10,000원짜리인가? 그 이유는 따로 말씀드립니다. 중요한 이유가 있습니다. 지갑 밖으로 나오겠습니다. 집 안에도 10,000원짜리 지폐를 두어야 하는 자리가 있습니다. 많은 분이 모르는 자리입니다. 그 자리는 바로 북쪽 벽면 가까운 서랍 아닙니다. 북쪽은 풍수에서 재물을 저장하는 방입니다. 물이 북쪽에서 고이듯 재물의 기운도 북쪽에서 머뭅니다. 움직이지 않고
쌓이는 자리입니다. 이 서랍 안에 10,000원짜리 지폐를 반듯하게 접어 흰 봉투에 넣어 두십시오. 그것만으로 그 집에 재물이 빠져나가는 속도가 달라집니다. 수십 년 전부터 내려오는 풍수의 지혜입니다. 여기서 많은 분이 이렇게 물으십니다. 현관에 두면 좋지 않습니까? 재물이 들어오는 입구 아닙니까? 복을 현관에서 맞이해야 하는 것 아닙니까? 반은 맞고 반은 틀렸습니다. 현관은 기운이 드나드는 곳입니다. 들어오기도 하지만 나가기도 합니다. 현관에 지폐를 두면 재물이 잠깐 들렀다가 다시 나가버립니다. 재물은 저장되는 곳에 두어야 합니다. 움직이는 자리가 아니라 고이는 자리에 말입니다. 이것이 바로 많은 사람이 하는 실수입니다. 그런데 지금까지 말씀드린 자리보다 더 강력한 자리가 있습니다. 집 안에 있는 자리입니다. 그런데 대부분의 사람이 그 자리에 오히려 재물의 기운을 해치는 것을 두고 있습니다. 매일 그 자리를 잘못 쓰면서도 모릅니다. 많은 풍수 영상에서 다루지 않는 자리입니다. 이 자리를 말씀드립니다. 그런데 그 전에 반드시 먼저 알아야 하는 것이 있습니다. 왜 하필 10,000원짜리여야 하는가? 1,000원도 아니고 50,000원도 아닌 이유. 이것을 모르면 지금까지 말씀드린 것들이 절반짜리가 됩니다. 돈에도 무게가 있습니다. 물질적인 무게가 아닙니다. 기운의 무게입니다. 같은 돈이라도 1,000원짜리와 10,000원짜리와 50,000원짜리는 기운의 무게가 다릅니다. 그리고 그 무게가 재물이 머무는 방식을 결정합니다. 오늘 이것을 제대로 알고 나면 왜 10,000원짜리여야 하는지 저절로 이해가 됩니다. 1,000원짜리부터 보겠습니다. 1,000원짜리는 가볍습니다. 너무 쉽게 쓰입니다. 편의점에서, 버스 안에서, 자판기 앞에서 손에 쥐는 순간 이미 나갈 준비가 되어 있습니다. 재물의 기운이 머물기에는 너무 가볍습니다. 씨앗으로 심기에는 너무 빨리 날아가는 씨앗입니다. 그렇다면 50,000원짜리는 어떻습니까? 무겁습니다. 가치가 큽니다. 그런데 바로 그것이 문제입니다. 너무 무거워서 오히려 움직임이 없습니다. 재물이 너무 크게 굳어버리면 흐르질 않습니다. 흐르지 않는 재물은 쌓이는 게 아니라 막히는 것입니다. 10,000원짜리는 그 중간입니다. 흐르기도 하고 머물기도 하는 균형의 돈입니다. 풍수에서 이것을 중화의 기운이라고 부릅니다. 너무 가볍지도 않고 너무 무겁지도 않습니다. 재물의 씨앗으로 심기에 가장 알맞은 무게입니다. 물에 비유하면 이렇습니다. 1,000원짜리는 안개입니다. 잡히지 않습니다. 50,000원짜리는 얼음입니다. 흐르지 않습니다. 10,000원짜리는 흐르는 물입니다. 고이기도 하고 움직이기도 합니다. 재물은 흐르는 물처럼 다루어야 합니다. 그런데 여기서 한 가지 더 있습니다. 10,000원짜리에는 세종대왕이 있습니다. 세종대왕. 조선 역사상 가장 백성의 살림을 풍요롭게 한 왕입니다. 한글을 만들어 백성이 스스로 생각하게 했습니다. 치구기를 만들어 농사를 살렸습니다. 과학을 일으키고 음악을 정리하고 백성이 굶지 않도록 제도를 바꾸었습니다. 한마디로 풍요의 왕입니다. 그 기운이 지폐에 담겨 있습니다. 풍수에서 물건에는 그것이 상징하는 기운이 깃듭니다. 오랜 세월 수많은 사람의 손을 거치면서 그 상징이 쌓입니다. 10,000원짜리를 씨앗돈으로 지갑 안에 두는 것은 세종대왕의 풍요의 기운을 내 곁에 머물게 하는 것입니다. 미신이라고 하실 수 있습니다. 그런데 생각해 보십시오. 오랜 세월 수많은 사람이 경험으로 터득한 것에는 이유가 있습니다. 근거 없는 것이 수백 년을 이어오지는 않습니다. 여기서 반드시 짚어야 할 것이 있습니다. 씨앗돈으로 쓰는 10,000원짜리 반드시 새 돈이어야 합니까? 꼭 그렇지는 않습니다. 그러나 조건이 있습니다. 구겨진 지폐는 안 됩니다. 찢어진 지폐는 안 됩니다. 때가 타거나 훼손된 지폐는 안 됩니다. 이런 돈은 기운이 상한 돈입니다. 상한 씨앗을 심으면 상한 열매가 납니다. 아무리 좋은 자리에 두어도 상한 기운은 상한 결과를 냅니다. 깨끗하고 반듯한 지폐여야 합니다. 새 돈이면 더 좋습니다. 은행에 가서 새 돈으로 바꾸는 것 어렵지 않습니다. 창구에 가서 교환권 한 장 쓰면 됩니다. 10분이면 충분합니다. 그 작은 수고 하나가 재물의 기운을 바꿉니다. 귀찮다고 생각하십니까? 그 귀찮음이 지금의 재물 상태를 만들었을 수 있습니다. 작은 것을 귀찮게 여기는 마음이 큰 재물을 만들어냅니다.
재물도 귀찮게 여기는 마음과 같습니다. 새벽 시장에 나가보면 오래된 상인들이 있습니다. 새벽 4시, 옷이 아직 어둡습니다. 그 상인들이 좌판을 펼칩니다. 첫 손님이 옵니다. 물건을 삽니다. 그 돈을 받으면 바로 금고에 넣지 않습니다. 잠깐 손에 줍니다. 가슴 쪽으로 가져갑니다. 가게 안쪽을 향해 살짝 흔들기도 합니다. 그리고 가장 안쪽 서랍에 따로 보관합니다. 왜 그렇게 합니까? 첫 돈이 씨앗돈이기 때문입니다. 그 돈이 하루의 재물 기운을 결정합니다. 그래서 함부로 다루지 않습니다. 그래서 소중하게 모십니다. 수십 년째 장사를 이어온 상인들의 공통된 습관입니다. 10,000원짜리 지폐 한 장을 소중히 다루기 시작하면 이상한 일이 일어납니다. 나머지 돈도 소중하게 다루게 됩니다. 지갑이 단정해집니다. 영수증을 따로 챙기게 됩니다. 잔돈을 함부로 던지지 않게 됩니다. 지출을 한 번 더 생각하게 됩니다. 작은 것이 큰 것을 바꿉니다. 이것이 풍수의 핵심입니다. 거창한 것이 아닙니다. 아주 작은 것 하나가 전체의 기운을 바꿉니다. 10,000원짜리 지폐 한 장이 당신의 재물을 대하는 방식 전체를 바꾸는 시작점이 됩니다. 그런데 지금 이 순간 집 안에서 가장 강하게 재물의 기운을 빠져나가게 하는 장소가 있습니다. 많은 분이 그 장소에 매일 오래 머뭅니다. 아무 생각 없이 머뭅니다. 오히려 편안하게 느끼는 분들도 있습니다. 그곳이 어디인지 아십니까? 집안에서 재물의 기운을 가장 빠르게 빠져나가게 하는 곳, 지금 말씀드리겠습니다. 그곳은 바로 화장실입니다. 많은 분이 의아해하며 화장실이 왜요? 하고 물으십니다. 그런데 이유를 들으시면 고개를 끄덕이게 됩니다. 화장실은 물이 항상 빠지는 곳입니다. 세면대에서도 빠집니다. 샤워기에서도 빠집니다. 변기에서도 빠집니다. 물이 들어오는 게 아닙니다. 항상 아래로 빠집니다. 풍수에서 물은 재물입니다. 물이 내려가는 곳에서는 재물도 함께 내려갑니다. 이것이 화장실이 재물의 기운을 빠져나가게 하는 이유입니다. 그런데 문제는 따로 있습니다. 화장실 자체는 어쩔 수 없습니다. 집안에 반드시 있어야 하는 공간입니다. 문제는 그 화장실을 어떻게 쓰느냐입니다. 많은 사람이 화장실 문을 항상 열어둡니다. 환기가 된다고 생각합니다. 편하다고 생각합니다. 아무 생각이 없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런데 화장실 문이 열려 있으면 어떻게 됩니까? 집안의 재물 기운이 화장실 쪽으로 끌려갑니다. 그리고 물과 함께 아래로 내려갑니다. 하루 종일 문이 열려 있는 동안 계속 빠집니다. 지금 당신 화장실 문 열려 있습니까? 이 영상을 보는 지금 이 순간에도 열려 있다면 지금 당장 닫으십시오. 스님이 오늘 드리는 말씀 중에 가장 즉각적인 실천입니다. 일어나서 닦고 오십시오. 1분이면 됩니다. 화장실에서 바꿔야 할 것이 3가지 있습니다. 첫째, 화장실 문은 사용하지 않을 때 반드시 닫아 두십시오. 예외 없습니다. 환기는 창문으로 하십시오. 둘째, 변기 뚜껑을 닫고 물을 내리십시오. 뚜껑을 열고 물을 내리면 재물의 기운이 위로 흩어지며 사방으로 퍼집니다. 닫고 내리면 기운이 모인 채로 내려갑니다. 손실이 줄어듭니다. 셋째, 화장실을 항상 건조하고 깨끗하게 유지하십시오. 습한 화장실은 재물의 기운을 썩게 만듭니다. 물기가 남아있는 화장실, 곰팡이가 피기 시작한 화장실, 그 안에서 재물의 기운이 부패합니다. 이 3가지만 지켜도 재물이 빠져나가는 속도가 달라집니다. 그런데 화장실보다 더 놓치기 쉬운 곳이 있습니다. 바로 침실입니다. 사람은 잠을 자는 동안 하루의 기운을 보충합니다. 몸도 쉬고 마음도 쉬고 기운도 채워집니다. 그런데 침대 위치가 잘못되면 자는 동안 기운이 채워지는 게 아니라 빠집니다. 매일 밤 자는 동안 기운이 빠집니다. 아침에 일어나도 개운하지 않습니다. 피곤이 쌓입니다. 의욕이 없습니다. 그리고 재물의 기운도 함께 빠져나갑니다. 가장 나쁜 침대 위치가 있습니다. 문을 정면으로 마주보는 자리입니다. 문에서 들어오는 기운이 잠자는 사람을 곧바로 치고 지나갑니다. 바람을 거쳐 반대편 벽으로 빠져나갑니다. 그 기운 안에 재물의 기운도 함께 있습니다.
자는 동안 매일 밤 재물이 몸을 통과해서 빠져나가는 것입니다. 지금 당신의 침대는 문을 정면으로 마주보고 있습니까? 침대를 옮기는 것이 어렵다고 하실 수 있습니다. 무겁고 번거롭고 방 구조상 어렵다고 하실 수 있습니다. 그런데 생각해 보십시오. 매일 밤 기운이 빠지는 자리에서 자는 것, 그것이 더 어렵지 않습니까? 한 번의 수고로 평생의 기운을 지킬 수 있다면 그 수고는 수고가 아닙니다. 침대를 완전히 옮기기 어렵다면 문과 정면이 되지 않도록 살짝만 틀어도 됩니다. 각도 하나가 기운의 흐름을 바꿉니다. 여기서 많은 분이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집을 깨끗하게 하면 풍수가 좋아지는 것 아닙니까? 청소만 열심히 하면 되는 것 아닙니까? 틀린 말이 아닙니다. 그러나 그것만으로는 부족합니다. 깨끗한 것은 기본입니다. 기운이 막히지 않게 하는 최소한의 조건입니다. 그런데 방향이 잘못되어 있으면 아무리 깨끗해도 재물이 빠져나갑니다. 깨끗한 화장실 문이 열려 있으면 소용없습니다. 깨끗한 침실에서 문을 마주 보고 자면 소용없습니다. 방향, 위치, 배치 이 세 가지가 맞아야 기운이 제대로 흐릅니다. 지금 당장 집안을 한 바퀴 돌아보십시오. 화장실 문이 열려 있습니까? 변기 뚜껑이 열려 있습니까? 화장실 바닥에 물기가 남아 있습니까? 침대가 문을 정면으로 마주보고 있습니까? 현관에 신발이 가득 흩어져 있습니까? 하나라도 해당된다면 오늘 바꾸십시오. 큰 공사가 필요 없습니다. 문 하나 닫는 것, 침대 방향 조금 트는 것, 이것만으로 기운이 달라집니다. 그런데 공간을 아무리 바꿔도 이것 하나를 모르면 절반입니다. 재물을 끌어당기는데 가장 중요한 시간대가 있습니다. 부자들이 반드시 지키는 시간이 있습니다. 그리고 절대에서는 안 되는 시간이 있습니다. 이것을 모르면 공간을 아무리 잘 갖춰도 시간이 흐트러뜨립니다. 풍수에는 방이만 있는 게 아닙니다. 시간도 있습니다. 공간을 아무리 잘 갖춰도 시간을 모르면 반쪽짜리입니다. 좋은 자리에 씨앗을 심어도 심는 때가 잘못되면 싹이 나지 않습니다. 재물도 마찬가지입니다. 오늘 이 이야기 아주 중요합니다. 끝까지 들으십시오. 하루 중에도 재물의 기운이 가장 강하게 움직이는 시간이 있습니다. 새벽 5시에서 7시 사이입니다. 이 시간은 하늘의 기운이 땅으로 내려오는 시간입니다. 기운이 가장 맑고 가장 강하게 움직이는 시간입니다. 이 시간에 재물과 관련된 행동을 하면 그 기운이 하루 종일 따라옵니다. 반대로 재물의 기운이 가장 약한 시간이 있습니다. 밤 11시 이후입니다. 기운이 가라앉는 시간입니다. 이 시간에 돈을 쓰거나 이동시키면 재물이 빠져나가기 쉽습니다. 부잣집 어른들을 보면 공통점이 있습니다. 이른 아침에 일어납니다. 그리고 가장 먼저 하는 것이 있습니다. 지갑을 정리하는 것입니다. 어젯밤 들어온 영수증을 꺼냅니다. 지폐를 단정하게 정리합니다. 씨앗돈이 제자리에 있는지 확인합니다. 그리고 지갑을 닫습니다. 1분이면 됩니다. 그런데 이 1분이 하루의 재물 기운을 결정합니다. 이것이 미신처럼 보이십니까? 아닙니다. 생각해 보십시오. 아침에 가장 먼저 하는 행동이 그날의 마음을 결정합니다. 아침에 가장 먼저 보는 것이 그날의 방향을 결정합니다. 하루의 시작을 재물에 감사하는 마음으로 여는 것, 단정한 지갑을 확인하는 것, 이것은 하루 동안 재물에 집중하겠다는 선언입니다. 그 집중이 재물의 기운을 그쪽으로 향하게 합니다. 마음이 향하는 곳에 기운이 모입니다. 그렇다면 밤에는 어떻게 해야 합니까? 밤 11시 이후에는 하지 말아야 할 것들이 있습니다. 첫째, 온라인 쇼핑을 하지 마십시오. 재물의 기운이 가장 약한 시간에 돈을 쓰면 손실이 큽니다. 낮에 보면 살까 말까 고민하던 것이 밤에는 결제 버튼을 누르게 됩니다. 기운이 약해진 틈을 충동이 파고드는 것입니다. 둘째, 지인에게 돈을 빌려주지 마십시오. 이 시간에 나간 돈은 돌아오기 어렵습니다. 낮에 빌려달라는 연락이 왔더라도 밤 11시가 넘었다면 내일 아침에 답하십시오. 급한 것처럼 보여도 진짜 급한 것은 많지 않습니다. 셋째, 재정 걱정을 오래 하지 마십시오. 걱정은 재물의 기운을 흩어놓습니다. 특히 밤에 하는 걱정은
수면 중 기운 회복을 방해합니다. 자는 동안 몸이 쉬어야 하는데 걱정이 남아있으면 기운이 쉬지 못합니다. 걱정은 낮에 하십시오. 밤에는 내려놓으십시오. 여기서 많은 분이 이렇게 묻습니다. 스님, 열심히 일하면 되는 것 아닙니까? 시간이 무슨 상관입니까? 물론입니다. 열심히 일하는 것은 기본입니다. 스님도 그것을 부정하지 않습니다. 그런데 같은 시간을 일해도 어떤 사람은 쌓이고 어떤 사람은 빠집니다. 같은 월급을 받아도 어떤 사람은 모이고 어떤 사람은 사라집니다. 그 차이가 어디서 나오는지 아십니까? 일한 후에 어떻게 다루느냐에서 납니다. 번 돈을 어디에 두고 언제 쓰고 어떻게 관리하느냐, 이것이 재물이 머물지 떠나지를 결정합니다. 열심히 버는 것과 잘 머물게 하는 것, 둘 다 해야 합니다. 스님이 아는 분이 있습니다. 작은 가게를 운영하는 분입니다. 크게 잘 나가는 가게가 아닙니다. 그런데 10년째 흔들리지 않습니다. 옆 가게가 문을 닫는 동안에도 그 가게는 버텼습니다. 비결이 무엇인지 물었습니다. 그분이 웃으면서 말했습니다. 아침에 일찍 나옵니다. 가게 문 열기 전에 지갑부터 정리합니다. 그리고 밤에는 돈 걱정 안 합니다. 걱정해봤자 밤새 돈이 생기지 않으니까요. 단순합니다. 그러나 그 단순함을 10년 동안 지켰습니다. 오늘부터 딱 한 가지만 바꿔보십시오. 자기 전에 지갑을 열지 마십시오. 자기 전에 통장 잔고를 확인하지 마십시오. 자기 전에 돈 걱정을 하지 마십시오. 대신 아침에 일어나 지갑을 단정히 정리하십시오. 씨앗돈이 제자리에 있는지 확인하십시오. 하루의 시작을 재물에 감사하는 마음으로 여십시오. 이 하나의 변화가 일주일 후에 당신의 기운을 바꿉니다. 그런데 아무리 시간을 잘 지켜도 이것을 모르면 반쪽짜리입니다. 공간도 바꿨습니다. 시간도 지킵니다. 그런데도 재물이 빠져나가는 분들이 있습니다. 그분들의 공통점이 있습니다. 입에서 재물이 새고 있습니다. 말입니다. 매일 하는 그 말이 재물의 기운을 결정합니다. 어떤 말이 재물을 쫓아내고 어떤 말이 재물을 불러오는지 이 부분에서 가는 분이 충격을 받습니다. 풍수는 공간만의 이야기가 아닙니다. 시간만의 이야기도 아닙니다. 사람의 입에서 나오는 말에도 기운이 있습니다. 그리고 그 기운이 재물의 흐름을 바꿉니다. 믿기 어려우십니까? 그런데 잠깐 생각해 보십시오. 평소에 어떤 말을 자주 하십니까? 혹시 이런 말을 자주 하지 않습니까? 돈이 없어. 이번 달도 빠듯하네. 돈이 어디로 다 나갔지? 우리는 원래 그래. 나는 돈 복이 없어. 이 말들 입에 익숙하십니까? 익숙하다면 문제입니다. 아주 큰 문제입니다. 말에는 두 가지 힘이 있습니다. 현실을 표현하는 힘, 그리고 현실을 고정하는 힘. 돈이 없어 라고 말하는 순간 그 상태를 현실로 고정합니다. 뇌가 그 말을 듣습니다. 몸이 그 말을 기억합니다. 그리고 그 상태에 맞는 행동을 하게 됩니다. 돈이 없다고 말하는 사람은 돈이 없는 사람처럼 행동합니다. 돈이 없는 사람처럼 행동하면 돈이 없는 상태가 유지됩니다. 말이 현실을 만드는 것입니다. 나는 원래 돈 복이 없어. 이 말이 가장 위험합니다. 이 말은 단순한 푸념이 아닙니다. 재물의 기운이 자신에게 올 수 없다는 선언입니다. 스스로 문을 닫는 것입니다. 재물의 기운이 오려고 해도 이미 닫혀있는 문 앞에서 돌아갑니다. 수십 년 동안 이 말을 해온 분들이 있습니다. 그분들의 재물 상태를 보면 그 말이 틀리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재물이 없어서 그 말을 한 것이 아닙니다. 그 말을 해서 재물이 없는 상태가 된 것입니다. 돈 얘기하기가 못네. 이런 말을 하는 분들도 있습니다. 돈을 부끄러운 것으로 여기는 것입니다. 돈 이야기를 꺼리는 것입니다. 그런데 생각해 보십시오. 돈을 부끄럽게 여기는 사람 곁에 돈이 머물겠습니까? 환영받지 못한 곳에 오래 머무는 것은 없습니다. 사람도 그렇고 재물도 그렇습니다. 말은 마음의 반영입니다. 마음이 재물을 멀리하면 재물도 그 사람을 멀리합니다. 그렇다면 어떻게 해야 합니까? 무조건 나는 부자다, 돈이 많다, 이렇게 말하면 됩니까? 아닙니다. 근거 없는 말은 허공을 떠돌 뿐입니다. 기운이 없는 말입니다. 현실과 동떨어진 말은 오히려 내면의 저항을 만듭니다. 스스로도 믿지 못하는 말은 힘이 없습니다.
중요한 것은 따로 있습니다. 감사의 말입니다. 지금 이만큼 있어도 일할 수 있음에 감사합니다. 밥을 먹을 수 있음에 감사합니다. 잠잘 곳이 있음에 감사합니다. 이 말들이 왜 중요합니까? 감사의 말은 현재를 인정합니다. 있는 것을 봅니다. 없는 것이 아니라 있는 것에 집중합니다. 그리고 그 있는 것이 더 커질 자리를 만들어 줍니다. 재물의 기운이 흘러 들어올 자리를 여는 것입니다. 집안에서 가장 강력한 기운을 만드는 것이 있습니다. 가족 간의 말입니다. 식탁에서 어떤 말이 오갑니까? 이번 달 또 힘들어. 아버지가 얼마나 버는지 알아? 돈 때문에 못하겠다. 이런 말이 매일 오간다면 그 식탁은 재물의 기운이 가장 빠르게 빠져나가는 자리가 됩니다. 그 식탁에서 자란 아이는 돈에 대한 두려움을 가지고 자랍니다. 어른이 되어서도 그 두려움이 남아 있습니다. 그 두려움이 평생 재물을 밀어냅니다. 말이 대물림됩니다. 가난한 말이 가난을 대물림하려고 합니다. 반대의 경우를 보겠습니다. 우리 오늘도 맛있는 걸 먹는다. 이번 달도 버텼다. 수고했어. 우리 잘하고 있어. 이런 말이 오가는 식탁이 있습니다. 크게 넉넉하지 않아도 됩니다. 작은 것에 감사하는 말, 서로를 격려하는 말, 있는 것을 보는 말, 그 식탁에는 재물의 기운이 모입니다. 그리고 그 기운이 아이들에게 전해집니다. 돈을 두려워하지 않는 사람으로 자랍니다. 재물을 편안하게 받아들이는 사람으로 자랍니다. 집안의 말이 그 집의 기운을 만듭니다. 여기서 한 가지 더 말씀드립니다. 혼자 사는 분들, 가족이 없는 분들은 어떻게 합니까? 가족이 없어도 됩니다. 자신에게 하는 말이 있습니다. 아침에 일어나 거울을 보면서 어떤 말을 합니까? 오늘도 피곤하다, 또 출근이야, 이런 말을 하십니까? 아니면 아무 말도 하지 않습니까? 오늘부터 딱 한마디만 바꿔보십시오. 아침에 지갑을 열 때 10,000원짜리 지폐를 보면서 이렇게 말하십시오. 고맙습니다. 더 오십시오. 딱 5글자입니다. 고맙습니다. 더 오십시오. 이 말이 부끄럽게 느껴진다면 마음속으로만 해도 됩니다. 소리를 내지 않아도 됩니다. 중요한 것은 돈을 대하는 마음이 달라지는 것입니다. 고맙다고 말하는 순간 그 돈이 소중해집니다. 소중해진 돈은 함부로 쓰이지 않습니다. 함부로 쓰이지 않는 돈은 머뭅니다. 마음이 달라지면 행동이 달라집니다. 행동이 달라지면 기운이 달라집니다. 기운이 달라지면 재물이 달라집니다. 오늘 말씀드렸습니다. 공간을 바꾸는 것, 시간을 지키는 것, 말을 바꾸는 것, 이 세 가지가 합쳐질 때 비로소 재물의 기운이 제대로 흐릅니다. 하나만 해서는 부족합니다. 셋이 함께 맞아야 합니다. 그리고 이제 마지막입니다. 지금까지 말씀드린 모든 것을 하나로 꿰뚫는 원리가 있습니다. 그리고 오늘 당장 실천해야 하는 딱 3가지를 정리해 드립니다. 듣고 나면 바로 일어나게 됩니다. 이제 마지막입니다. 오늘 스님이 말씀드린 것들을 잠깐 돌아보겠습니다. 10,000원짜리 지폐 한 장의 위치, 돈을 다루는 방식, 씨앗돈의 자리, 왜 10,000원짜리여야 하는가, 화장실과 침실의 기운, 재물이 움직이는 시간, 그리고 말의 기운까지 7가지입니다. 그런데 이 7가지를 하나로 꿰뚫는 원리가 있습니다. 딱 한 문장입니다. 재물은 소중히 여기는 곳으로 모입니다. 이것이 전부입니다. 지폐를 단정히 다루는 것도, 올바른 자리에 두는 것도, 화장실 문을 닫는 것도, 아침에 지갑을 정리하는 것도, 감사의 말을 하는 것도 모두 같은 뿌리에서 나옵니다. 돈을 소중히 여기는 마음, 그 마음이 기운을 만들고 기운이 재물을 불러옵니다. 그런데 여기서 스님이 한 가지 솔직하게 말씀드려야 합니다. 오늘 이 영상을 보신 분들 중에 내일도 지갑이 구겨진 채로 있을 분들이 있습니다. 화장실 문이 열려 있을 분들이 있습니다. 씨앗돈을 넣겠다고 생각만 하고 실천하지 않을 분들이 있습니다. 스님이 그것을 압니다. 왜 그렇게 됩니까? 몰라서가 아닙니다. 귀찮아서도 아닙니다. 작은 것이 정말로 바뀐다고 믿지 않기 때문입니다. 10,000원짜리 지폐 한 장이 뭘 바꾸겠냐고 생각하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스님이 묻겠습니다. 지금까지 해온 방식으로 재물이 모였습니까? 아무리 열심히 벌어도 통장이 그 자리였습니까? 예상치 못한 지출이 반복됐습니까? 모아둔 돈이 한순간에 사라진 경험이 있습니까?
그렇다면 지금까지 해온 방식이 틀린 것입니다. 틀린 방식을 계속하면서 다른 결과를 기대하는 것, 그것이 더 어렵지 않습니까? 작은 것 하나를 바꿔보십시오. 오늘 딱 하나만, 오늘 이 영상을 보고 나서 당장 할 3가지를 드립니다. 3가지입니다. 많지 않습니다. 그러나 이 3가지를 오늘 안에 하느냐 안 하느냐가 달라집니다. 첫째, 지금 지갑을 여십시오. 영수증을 꺼내십시오. 지폐를 단정히 세종대왕이 위를 향하도록 정리하십시오. 그리고 씨앗돈 10,000원짜리 한 장을 가장 깊은 칸에 넣으십시오. 새 돈이면 더 좋습니다. 없다면 가장 깨끗한 10,000원짜리를 고르십시오. 그리고 그 돈에게 말하십시오. 고맙습니다. 더 오십시오. 이것이 첫 번째입니다. 둘째, 화장실 문을 닫으십시오. 지금 열려 있다면 이 영상을 잠깐 멈추고 바꿔오십시오. 그리고 앞으로 사용하지 않을 때는 반드시 닫는 습관을 들이십시오. 변기 뚜껑도 닫으십시오. 물을 내릴 때는 뚜껑을 닫고 내리십시오. 화장실을 건조하게 유지하십시오. 어렵지 않습니다. 오늘부터 습관으로 만드십시오. 이것이 2번째입니다. 셋째, 오늘 자기 전에 이 말을 하십시오. 오늘도 감사합니다. 돈이 많아서가 아닙니다. 오늘 하루 버텼음에 감사합니다. 밥을 먹었음에 감사합니다. 잠잘 곳이 있음에 감사합니다. 그리고 내일 아침 눈을 뜨면 지갑을 정리하는 것으로 하루를 시작하십시오. 씨앗돈이 제자리에 있는지 확인하십시오. 고맙습니다. 더 오십시오. 이 말로 하루를 여십시오. 이것이 3번째입니다. 스님이 오랜 세월 분들을 보아왔습니다. 재물이 바뀐 분들의 공통점은 단 하나였습니다. 작은 것부터 바꾼 분들이었습니다. 한꺼번에 집을 뒤집으려 한 분들이 아니었습니다. 풍수 전문가를 불러 집 전체를 바꾼 분들이 아니었습니다. 비싼 물건을 사서 좋은 자리에 놓은 분들이 아니었습니다. 오늘 지갑 하나 정리한 사람이 내일 집안을 정리합니다. 다음 달의 마음을 정리합니다. 그렇게 조금씩 재물의 기운이 달라집니다. 거창하게 시작하지 않아도 됩니다. 오늘 10,000원짜리 지폐 한 장부터 시작하십시오. 그리고 한 가지만 더 말씀드립니다. 재물은 혼자 바뀌지 않습니다. 마음이 바뀌어야 합니다. 습관이 바뀌어야 합니다. 말이 바뀌어야 합니다. 공간이 바뀌어야 합니다. 시간을 다루는 방식이 바뀌어야 합니다. 이 중에 하나만 바꿔도 다른 것들이 따라서 바뀌기 시작합니다. 그 시작점이 오늘 이 10,000원짜리 지폐 한 장입니다. 작아 보입니까? 작지 않습니다. 이것이 시작입니다. 마지막으로 드리는 말씀입니다. 재물은 찾아오는 것이 아닙니다. 머물게 하는 것입니다. 억지로 끌어오려 하면 도망갑니다. 소중히 여기고 감사히 받고 단정히 다루면 스스로 머뭅니다. 그리고 머문 재물이 또 다른 재물을 부릅니다. 오늘 이 자리에서 스님과 함께 나눈 이야기가 당신의 재물이 오래 머물게 하는 작은 시작이 되기를 바랍니다. 이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주변에 돈 때문에 힘드신 분께 전해 주십시오. 나 혼자 알고 있기 아까운 이야기라고 생각하셨다면 그 마음이 이미 나눔입니다. 그 나눔이 또 하나의 재물 기운이 됩니다. 구독과 좋아요는 스님에게 다음 이야기를 이어갈 힘이 됩니다. 다음에 또 좋은 이야기로 찾아뵙겠습니다. 건강하십시오.